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관광행동론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이번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강의 전체적인 목표라든지 시험이나 출석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사실 우리가 이전에 1학년 때 배웠듯이 관광이라는 현상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그 기초가 되는 관광객들의 움직임이죠.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이 교과목 자체가 바로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학습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강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강의는 여러분 강의 계획서에 보신 것처럼 한 강의 45분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강의입니다. 물론 제가 45시간을 다 하지 않는 날도 있고 조금 더 긴 날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45분 수준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항상 했듯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죠. 저희 대학의 중간고사는 출석 수업인데요. 이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출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출석 수업에 대한 평가 또는 대체 시험을 통해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출석 수업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 시험이 있습니다. 이 점수가 30점이고 객관식 35문항으로 이루어진 기말고사가 70점, 그래서 전체가 100점이고 여러분이 이 과목을 패스하려면 최소한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는 거의 매년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석 수업 강의 내용이 출석 수업 평가의 시험 범위가 되겠고, 기말고사는 교과서나 강의 전체를 포함하는 전 범위, 다만 기출문제와 워크백 문제들이 기말고사에도 포함되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수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출석 수업의 범위는 앞으로 하게 될 전체 강의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1강부터 5강이고요. 강사가 시간에 맞추어서 1강부터 5강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어려운 부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강의 전체적인 구성은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전 교재가 이게 2015년인데 그 전에 교재에서는 1강과 2강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새로 교재를 만들면 집필하면서 하나의 강으로 묶었죠. 그래서 여기는 관광행동론, 관광객이나 관광행동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2강에서 5강까지는 관광객의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후반부에 배우게 되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개인적인, 즉 내적인 영향 요인이라는 부분을 6강에서 11강 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학습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게 6강부터 11강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꼭 내적인 영향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 가족의 영향력, 혹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클래스라든지 나의 같은 직장인 같은 어떤 동호회 그룹 같은 경우, 이런 집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후반부에 있는 12강부터 15강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 첫 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배움으로써 관광객이 실제로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게 이 강의 전체의 흐름이라고 또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석 수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출석 수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여러분들 출석 수업을 하게 되면 6시간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2018년 이후에도. 그런데 다만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출석 수업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주 혹은 다음 주쯤에 여러분이 다시 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이것이 변경되어서 평가 자체가 수업 시간 내에 6시간의 오프라인 수업 내에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 즉 관광행동론 강의는
출석 점수로 여러분이 와서 출석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약 20점 정도의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업의 참여도나 혹은 강사에 따라서는 퀴즈를 제공하고 그 퀴즈 점수를 가지고 10점 정도를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30점 정도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마도 퀴즈는 좀 더 학생 수가 많을 때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업 참여를 좀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강사나 혹은 저 스스로도 뭐 소위 말하는 보너스 퀴즈 같은 문제들을 좀 내서 여러분의 수업 참여도를 더 높이는 방식을 진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수업을 할 때 강사나 혹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을 잘 듣고 참여도가 높을수록 여러분의 출석 수업 평가 점수가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는 여러분이 출석 수업을 끝내고 시험을 위해서 다시 학교를 오셔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술시험 혹은 서술식 시험이라는 게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이 출석 수업을 나오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일정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제도로 바뀌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수업의 범위는 관광객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친 강의 1강에서 5강까지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되겠고요. 출석 수업 평가를 대체하는 이 대체 시험의 경우에는 1강부터 5강까지 전체 강의를 다 다루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석 수업과 대체 시험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출석 수업의 경우에는 1강부터 5강까지를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의하게 되겠지만, 대체 시험은 공통적으로 1강부터 5강까지 전체 범위의 강의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간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과 시험 준비는요, 기본적으로 학습은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제가 드리는 강의는 사실 교재를 기반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학습하죠. 따라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강의에서 다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45분 안에 하나의 강의를 완성해야 되는 측면에서 부분에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는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교재와 워크북의 관계는요, 교재는 강의의 기초가 된다 그러면 워크북은 이 강의를 복습하는 것에 더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되고 연습 문제를 풀어봐서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플로우 차트 그린 것처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교재를 학습하고 또 시험 준비를 해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플로우 차트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먼저 학습하고 강의를 들어보면서 교재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워크북 보면서 제대로 된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한 후에 시험을 대비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를 시험에 포함을 시킵니다. 대략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의 문제로 한정을 하죠. 지나치게 길거나 하게 되면 강의 자체가 보통 3년 정도가 동일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그 레벨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2018학년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출문제가 그 전 학년에 비교해서 좀 다릅니다. 올해부터 새로 강의를 찍는 만큼 기출문제라는 게 사실 3년치라고 하더라도 그 기출문제가 정말 시험에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출문제의 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35문제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 정도 수준의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를 사용을 합니다. 2018년도에는 아마도 연습문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19년도나 20년으로 갈수록 이제 기출 문제가 더 쌓이니까 2018년도부터의 기출 문제가 쌓여가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또 기출 문제에서 시험 문제로 이렇게 움직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제가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교재 내용을 학습하고 있는지를 체크업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데 강의에 다루지 않은 사례들 혹은 내용 또는 강의에선 다루고 있지만 교재에선 언급하지 않는 사례나 내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학습하거나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이 풀기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만 학습했을 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 강의라는 걸 잘 듣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를 보고 있는지 학생이 그런 것들을 체크업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근데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해에 한두 문제 정도 수준에서 내고 있으니까 본인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아마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행동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